프랑스 최고 명문고 학생들, 한국에서 정적에 빠졌다. 일본도 아니고 왜 한국? 냉소로 시작된 여행은 단 3분 만에 반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으로 이 엘리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그 놀라운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클레망틴입니다. 파리 명문 리세 앙리 4세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칠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학여행지 대한민국 서울.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학교 역사상 수학여행지는 항상 유럽 내였거든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독일의 베를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선생님, 정말 한국인가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뒤에서 앙투안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면 먹으러 가는 건가요?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나요? K-팝, 드라마, 그리고 매운 음식 정도였죠. 마담 듀부아 선생님이 의자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혁신지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신뢰하는 아시아 파트너 중 하나예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가 배워야 할 문화는 유럽에 충분히 있지 않나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에겐 루브르가 있고 베르사유가 있고 수많은 철학자들의 발자취가 있잖아요.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더욱 가야 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진정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보세요. 5천년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세계 최첨단 기술을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왜 우리가 몰랐을까? 줄리앙이 의문을 표했어요. 앙투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아시아 국가잖아. 우리랑은 다른 문화일 거야. 저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랑스의 우아함, 유럽의 깊이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 중에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미리 체험한다는 표현이요. 그날 저녁집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대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물으셨어요. 한국, 그곳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삼성, LG 같은 회사들 제품을 우리도 쓰고 있잖니.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른들은 이미 한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 또래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였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어요.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아시아는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프랑스만큼 문화적으로 깊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 여행은 그냥 새로운 경험 정도로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행이 확정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왔지만 누구도 특별히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대학 입시용 국제 경험으로 생각하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르트르의 존재와 물을 읽고 있었어요.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 관한 책도 몇 권 있었지만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주일이면 끝날 여행인데 굳이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에밀리가 옆자리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클레망틴, 한국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특별히 준비할 게 있나?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정말 관심이 없네. 사실 그게 맞았어요. 우리에게 한국은 여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유럽 여행이었다면 미리 박물관도 찾아보고 가봐야 할 명소들도 리스트업했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출발 전날 저녁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물으셨어요. 여행 준비는 다 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나 봅니다.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엄마, 정말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망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단다. 열린 마음으로 가보렴.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배운 합리주의, 계몽주의 철학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문화가 그런 깊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어요. 앙투안이 기내용 가방을 끌며 말했습니다. 그냥 일주일 참자. 어차피 금방 지나갈 거야. 줄리앙도 동의했어요. 맞아. 빨리 끝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저는 철학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며 보내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할 시간에 더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기내에서 승무원이 한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 전통 건축물,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광 홍보 영상 같아 보였거든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사히 다녀와서 대학 입시 때 국제적 경험으로 활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배움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공항 내부가 마치 미래 영화 세트장 같았거든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로봇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진짜 로봇이요. 저는 에밀리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저것 좀 봐. 정말 로봇이야. 에밀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자동화된 기계에 여권을 넣고 얼굴을 스캔하니까 몇 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상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앙투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했고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질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전혀 혼잡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공항이야? 줄리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과 비교하면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샤를 드골 공항은 오래되고 복잡해서 항상 길을 잃곤 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직관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도 놀랐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짐이 정확한 순서로 나왔고 분실된 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끔 짐을 잃어버려서 며칠씩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공항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심지어 간단한 프랑스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가 길을 헤맬 때마다 먼저 다가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서비스는 단순히 친절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말 전문적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첫 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시설을 갖춘 나라라면 분명 다른 것들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거야. 에밀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클레망틴,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런 공항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면 분명 다른 면도 발전되어 있을 거야. 버스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도로 표지판, 가로등, 심지어 방음벽까지 모든 게 계획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개발도상국이나 전통적인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앙투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몰랐던 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공항에서만 몇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놀라고 있다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깨끗하고 밝고 모든 안내 표시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하철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도 정말 조용했어요.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이 항상 시끄럽고 어수선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 좌석 중에 연분홍색으로 표시된 자리가 있었어요. 임산부나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자리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자리는 왜 아무도 앉지 않나요? 그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비어 있어도 우리는 앉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몇 정거장을 지나서 정말 임산부 한 분이 타셨어요. 그분이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도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앙투안에게 말했어요. 이상해.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고 있어. 앙투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에서 음식 냄새도 심하고 때로는 노숙자들도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정말 깨끗해.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질서가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정확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탑승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줄리앙이 신기해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대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할까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노인분들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도 괜찮다며 사양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지하철 내부의 청결도였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고 낙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항상 지저분하고 냄새도 났는데 여기는 정말 깨끗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른 거야.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클레망틴,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보았던 것 같아. 저도 동감했어요. 시민의식, 공공질서, 상호배려, 이런 것들이 법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아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마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여전히 생활 공간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수백 년 된 전통 가옥에서 현대인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옥의 구조를 자세히 보니 정말 과학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당을 중심으로 한 배치, 처마의 각도, 심지어 방향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몇백 년 전 기술이라고요?
줄리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한복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우아했습니다. 색깔의 조화, 선의 아름다움이 서양 의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예뻐, 클레망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걸어다니니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현지 할머니 한 분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김치 만들기 체험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매운 음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배추를 절이는 시간, 양념의 비율, 발효 과정까지 모든 게 과학적이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예요. 체험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가족마다 고유의 레시피가 있고 계절에 따라 다르게 만들죠. 그리고 이 발효 기술은 정말 오래된 과학입니다. 저는 김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옥마을을 구경하다가 어디선가 떨어뜨렸나 봅니다. 에밀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찾지? 여기서 폰을 잃어버리면 끝이야. 하지만 가이드 선생님은 침착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거의 다 돌아와요. 정말일까요? 파리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거의 포기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놀랍게도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옥마을 관리사무소에서 에밀리의 핸드폰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주워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핸드폰을 되찾은 에밀리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 저도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관념적인 공존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존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한옥에서 현대인이 살고 전통 문화가 관광 상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전승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이 잃어버린 물건도 되돌려주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의 명문대학 캠퍼스를 방문한 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대학이라고 했는데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미래 도시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무인으로 운행되는 거야? 앙투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캠퍼스 안내를 해주는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운행돼요. 이미 2년째 사고 없이 운영하고 있어요. 셔틀버스에 탑승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도 정확하게 정해진 경로로 이동했어요. 장애물을 피하고 신호를 인식하고 승객이 타고 내릴 때는 정확히 정차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연구실을 견학하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로봇이 실제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의료용 로봇, 재활치료용 로봇, 심지어 요리하는 로봇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어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 대학생들과의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국제관계, 철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들의 지식 수준과 논리적 사고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유럽연합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럽에 사는 제가 유럽연합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 한국 학생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했어요. 경제학을 전공한다는 한국 학생은 프랑스 경제 상황을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실제로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독일어나 스페인어까지 할 줄 아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반면 저는
프랑스어와 영어밖에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는 필수고 대학에서는 제2외 국어까지 배워요.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활발해서 실제로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많아요. 그들이 가진 국제적 감각에도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정치, 경제 상황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작은 나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계를 더 넓게 보려고 노력해요. 한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철학에 대한 토론에서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까지 아우르는 그들의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의 사상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편협하게 공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더 무지했다. 프랑스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던 거예요.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실력을 보니 정말 자극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 에밀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높았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강변공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규모가 엄청났어요.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 자전거 도로, 산책로가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시민들의 여가 문화였어요.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젊은이들, 혼자서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기 좀 봐. 줄리앙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가족이 정말 큰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김밥, 치킨, 과일, 음료수까지 정말 푸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난 후에 뒷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웠거든요. 우리도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서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김밥을 먹는데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 김밥 정말 맛있어.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었어요. 입맛도 변했지만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강 건너편 빌딩들에 불이 켜지고 한강대교에도 조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리의 센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정말 살고 싶은 도시인 것 같아. 앙투안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여유를 즐길 줄 알았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강변에 나와서 힐링하는 문화가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옆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한국 노래였지만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언어는 몰라도 감정이 전달됐어요. 저는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구나. 밤이 깊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나왔습니다.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틀어도 적당한 볼륨으로, 대화를 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야.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제게 낯선 나라였어요. K-팝과 라면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며칠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건 문화가 아니라 삶이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돗자리를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파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한강을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발전과 조화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더 머물고 싶었거든요.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에밀리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아쉬워했고 앙투아는 휴대폰으로 한국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중얼거렸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검색해봤습니다. 클레망틴, 정말 한국어 배울 거야? 에밀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에밀리도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한국 역사 공부해보고 싶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문화, 프랑스 교육, 프랑스 철학이 가장 우수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균형 잡힌 나라였어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 전통 보존과 현대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의식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에서도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친절했고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마음도 열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내 세계관을 바꿨다.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이야. 기내에서 저는 여행 일기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 매일매일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걸 적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닌 시야의 확장이었어.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모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세계는 생각보다 넓고 배울 것도 무궁무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한국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줬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문화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저는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시야도 넓어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문화 체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